와사비 낭송극장. 제목 태종대 온천. 지은이 이현정 와사비. 오랜만에 혼자 친정집에 왔다. 엄마, 요즘에는 가려운 거 괜찮다고 했나? 내일 태종대 온천 갈까? 택배 오기로 했는데. 내가 아버지한테 내가 얘기할게. 우리 아버지는 택배에 택자만 들어도 화가 난다고 하셨다. 어릴 적부터 불같이 화를 내는 아버지의 모습에 익숙하였는데 택배를 싫어하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선물로 뭘 보내주는 것도 택배로 온다고 하면 다 싫어하셨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아버지와 어릴 적부터 많이 다투기도 했다. 그러다 비폭력 대화를 배우고 내 마음을 돌보고 나니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답답한 분노가 좀 보였다. 택자도 싫다고 큰 소리를 내시던 그 시절 아버지의 자유로운 마음이 보였다. 아버지는 뭔가 무작정 기다리는 게 답답하고 싫으셨던 것일까? 그걸 알고 나니 아버지와의 대화가 훨씬 편해졌다. 내년에 80이 되시는 아버지는 요즘도 공공근로 일을 하신다. 근처 초등학교 등굣길, 횡단보도를 지키신다. 아버지, 내일 엄마랑 새벽에 목욕 갈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내일 작은 오빠가 택배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가 좀 일찍 오긴 할 건데 혹시 잘 몰라서요. 갔다 온나? 밥 잘 챙겨 드시고 일 잘 다녀오세요. 분명히 택배가 오기 전에 우리는 돌아오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따뜻한 거짓말을 해본다. 엄마, 새벽 4시부터 영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5시에 갈까? 새벽 5시. 엄마가 칼같이 깨우신다. 오늘 아니면 또 언제 가겠냐 하는 마음에 벌떡 일어난다. 너무나 그리웠던 그곳. 결혼 전에 엄마와 가끔 한 번씩 갔던 곳이다. 예전에 승용차도 없고 버스 환승도 안 될 때 버스비를 2번이나 내고 시간도 1시간이나 넘게 걸렸었다. 오고 가고 가는데 2시간. 목욕하고 밥 사 먹고 하면 휴일 하루를 다 잡아야 되는 일정이었다. 주 5일 바삐 날뛰던 미스 시절엔 그리워는 했지만 그곳은 너무나 먼 곳이었다. 엄마는 물벼락을 맞으면서 어깨에 마사지를 받고 난 특히 노천탕을 좋아했다. 노천탕. 너무 좋아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그곳을 드디어 간다. 밖으로 나오니 세상이 아직도 깜깜하다. 바람도 차다. 30분 정도 운전을 해서 태종대 온천 넓은 주차장에 도착했다. 7,000원. 열쇠와 수건 2장씩을 받고 들어갔다. 옷장 문을 열고 신발을 넣고 옷을 벗고 수건을 1장씩 들고 지난밤에 꼼꼼히 챙겨온 것들을 들고 천천히 들어갔다. 문을 여니 눈앞이 어둠침침하다. 사람들이 10명도 안 되어 보인다. 세신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언젠가는 돈 걱정 안 하고 엄마랑 함께 세신을 하고 누워있을 모습을 그려본다. 오른쪽으로 노천탕이 보인다. 마음이 급해진다. 바로 뛰어 들어가고 싶다. 크게 호흡을 한번 하고는 마음을 다시 다스려 본다. 세숫대야 비누를 챙겨서 자리를 잡는다. 엄마, 이쪽으로 이렇게 돌리고 이거 이렇게 올리고 이거 누르면 물이 나와. 이쪽으로 하면 따뜻한 물. 엄마는 항상 그렇듯 샤워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알려드려도 엄마는 몇 번이나 더 헷갈려 하실 거고 이제는 그런 엄마에게 100번도 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다. 나이가 42살이 되는 이제야 말이다. 엄마 등에 비누칠을 해드리고 내 몸도 후다닥 씻고는 머리에 준비한 비닐캡을 썼다. 엄마, 나 노천탕 갈게. 추불기인데. 문을 열고 또 문을 열었다. 노천탕이 눈에 보인다. 찬 공기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지만 난 그것도 느낄 새 없이 후다닥 탕으로 바로 들어가 앉는다. 반쯤 몸을 담그고 하늘을 본다. 새까만 하늘에 별이 2개 있고 내 삼겹살 중 2번째까지는 따뜻하고 그 위로는 차다. 아직 한겨울은 아니지만 새벽이라 공기가 차다. 맨몸으로 차가운 공기를 마주하는 것 참 짜릿하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이런 도시에서, 특히 요즘처럼 가리고 또 가리고 사는 곳에서 걱정 근심 없이 야외에서 알몸을 허락하는 일이 참으로 짜릿하다. 안 춥나? 엄마도 나오셨다. 그렇게 엄마와 딸은 오천탕에 앉아 있다. 엄마, 하늘에 별이 2개 있어. 제일 반짝반짝하는 별이 샛별이다. 나도 예전에 어디선가 배워서 벌써 알고 있는 것이지만 해본다. 하늘도 보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있다 보니 차갑던 나의 몸이 뜨거워졌다. 오른손으로 나의 왼손 팔을 만져본다. 아직도 찹찹하다. 온몸은 뜨거워진 것 같은데 아직 나의 상체는 차갑다. 신기하다. 안과 밖이 따로따로인 것 같다. 차가움을 더 느껴보고 싶어서 양팔을 벌려 겨드랑이까지 차가움을 허락해본다. 그래도 곧 온몸이 열로 가득하다. 엄마 이제 덥다. 들어가자. 때부터 밀까? 때가 나오겠나? 엄마와 나는 탕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또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리고 탕으로 들어가 다시 온몸을 피부까지 다 따뜻하게 만든다. 엄마와 다시 나와서 샤워기로 엄마 목욕 의자를 한번 헹구고 내 것도 헹구고 앉았다. 세숫대야에 물을 받는데 엄마에게 샤워기 쓰는 법을 또 알려드린다. 그리고 때타월을 양손에 끼고 내 몸을 밀기 시작한다. 오랜만에 오는 목욕탕이라 때가 엄청나게 나온다. 정신없이 여기저기 막 밀어본다. 내 몸에서 지우개 가루가 수도 없이 후두둑 후두둑 떨어진다. 그것들이 떨어질수록 내 피부는 점점 연한 붉은색으로 옷을 입는다. 왼쪽 가슴 위는 따갑기 시작한다. 또 힘 조절이 실패다. 덥다. 엄마 등 밀어줄래? 엄마 쪽으로 등을 내민다. 몇 년 만에 엄마가 내 등을 밀어준다. 엄마가 가려움증으로 2, 3년 고생을 하시면서 목욕을 함께 하지 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엄마표 떼머리는 시원하다. 엄마, 아파. 좀 살살 좀 해. 아프나? 순간 어릴 적 아프다고 소리 지르던 나를 때려가면서 때를 벗기시는 엄마가 떠오른다. 아프긴 뭐가 아프노? 참을성은 없어가지고 아빠 닮아갔고. 아마 그때 엄마도 나도 온통 빨간색이었을 테지. 얼굴부터 발끝까지. 엄마 아직까지 아파서 참 다행이야. 엄마는 8년 전 오른쪽 극상근 파열로 수술을 하셨다. 한 20년쯤 냉동 공장에서 칼로 생선을 다듬는 일을 하시다가 고장이 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렇게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내 등을 이렇게 밀어주지는 못하셨으리라. 이번에는 엄마 차례다. 엄마는 방 닦을 때처럼 내 발로 목욕탕 바닥을 짚으셨다. 일어서서 양손에 때타올을 끼고 시작해본다. 나는 살살 밀어도 후두둑인데 엄마는 때가 잘 안 나온다. 생각보다 훨씬 힘을 많이 줘야 한다. 힘들다. 보통 글을 읽으면서 엄마의 등이 너무 좁아 눈물이 난다고 하는데 보통 글에서는 나는 아직 아니다. 너무 엄마 등이 크다. 물론 어릴 적 코끼리 등을 미는 것처럼 밀어도 계속 밀라고 해서 힘들어 죽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그래도 엄마 등이 내게는 아직은 크다. 호흡 조절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제는 그만해라고 할 때가 됐다 싶은데도 엄마는 말이 없다. 등, 오른팔, 왼팔, 옆구리, 엉덩이, 허벅다리 계속 밀고 또 민다. 새끼 코끼리 등을 미는 정도 밀고 나니 힘들다. 그만해라 하신다. 그 말이 참 반갑다. 얼른 멈추고 목욕의자에 앉았다. 여기 좀 더 밀어봐라. 왼쪽 옆구리를 내미신다. 빡빡 더 밀어드린다. 그리고 이번에는 엄마의 왼쪽 다리를 내 다리 위에 얹어 밀어본다. 난 엄마를 참 많이 닮았는데 다리만은 엄마와 다르다. 내 다리는 코끼리 다리인데 엄마 다리는 새 다리다. 다리는 등에 비하면 식은 죽 먹기다. 오른쪽 다리도. 진주 유등축제에 갔는데 어떤 할매가 다리가 완전 동그랗더라. 발 바깥쪽으로 겨우겨우 걸어가더라. 나는 그런 거 처음 봤다.
그거 보니까 걱정되드나? 비폭력 대화를 배운 것이 도움이 된다. 엄마가 다리가 약하고 점점 옷자 다리가 되어가는데 지나가는 할머니 다리를 보면서 느꼈을 그 염려스러움이 이제는 내 눈에도 보인다. 한바탕 때밀기를 마친 73 엄마와 42 딸은 각자의 길로 간다. 엄마는 비닐캡을 쓰고 물벼락을 맞으러 가신다. 나는 아무도 없는 옥으로 만든 온상에 나무 베개를 하나 가져다가 누웠다. 큰 대자로. 수건을 내 배꼽 주변에 살포시 덮고 예전처럼 큰 대자로 누워본다. 따뜻하니 잠이 바로 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깨보니 40분이나 지나갔다. 비니캡을 다시 쓰고 노천탕으로 또 향한다. 별은 안 보인다. 비행기가 지나갔는지 긴 구름이 있다. 그렇게 하늘을 보면서 왕의 여유를 한 번 더 즐겨본다.